자, 오늘 이제 5일차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함수라는 걸 배울 거예요. 저번 시간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반복문까지 배웠고요. 이제 뭐 변수, 출력, 조건, 반복 이런 기본적인 문법에 대한 것들 좀 배우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함수를 좀 배울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조건문, 반복문 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생각해야 될 것도 있고 이제 문법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좀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얘도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니까 천천히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레플릿에 들어와서 C 언어로 새로 크리에이트를 하나 하면 이 상태로 나오죠. 이게 기본 모양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얘가 뭐였죠? 이 블럭 씌운 이 영역, 이 해당하는 얘가 갖고 있는 이름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미 얘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구조는 이제 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얘는 메인 함수예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함수를 배울 건데 우리는 배우기 전부터 이미 함수라는 걸 쓰고 있었어요. 이 메인 함수라고 하는 이 친구를 사용을 하고 있었고, 여기다가 이제 뭐 이런 걸 입력을 해주면 이제 얘가 실행을 눌렀을 때 이만큼을 이 영역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을 한다 그랬죠. 메인 함수 안에 있는 여기 중괄호부터 여기 중괄호까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였어요. 우리가 하이라고 만약에 프린트를 한다고 하면, 출력을 한다고 하면 이 결과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였죠. 자, 일단은 메인 함수는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함수는 이 메인 함수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메인 함수 외에 다른 함수를 만들 거예요. 이제 뭐 다른 언어를 배우셨던 분들은 유사한 개념이 있죠. 이미 걔도 똑같이 메서드 함수라고 칭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메인 함수는 실행을 위한 함수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뭐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 이 안에서 어떤 로직이 수행되게끔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친구고, 우리는 이거 외에 다른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거다 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상황 가정을 하나 해볼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나는 이제 신입사원이기도 하고 회사 자체가 뭐 복잡한 일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서 내가 하루 종일 해야 되는 업무가 9구단 5단 출력이래요.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를 들어갔는데 우리는 이제 누군가 요청을 했을 때 9구단 5단을 출력해서 보여주기만 하면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9구단 5단 출력이니까 단변수 하나 만들어서 놓고 반복문 써준 다음에 이 안에 %d 곱하기 %d는 %d 그리고 반 i 반 곱하기 i, 이러면 이제 9구단 5단 출력하는 거죠. 이거 실행하면 얘가 없네요. 9구단 5단 출력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누군가 저한테 요청을 해서 이거를 보여줬어요. 지금 또 하나의 가정을 할게요. 이거를 복사하는 거를 아예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제가 요청이 들어와서 한번 얘를 출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럼 또 쓰면 되죠. 지금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이거 타이핑하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5단 출력 간단하죠. 그래서 명령이 들어올 때마다, 요구가 들어올 때마다 그냥 이거 타이핑해서 보여주면 돼요. 그쵸? 근데 얘가 이제 초반에는 뭐 하루에 한 10번 미만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다가 어느샌가 이제 주문이 좀 많아졌어요. 뭐 1시간에 한 번꼴로 들어오던 주문이 뭐 1분에 한 번꼴로 들어와요. 그럼 이거 매번 치는 거 귀찮죠?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저장을 해 놓습니다. 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내 노트라고 가정을 하고 노트 이제 메모장 어플에다가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구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것만 복사해서 또 실행을 시켜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 2번을 출력한다고 했을 때 인트 단 중복되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얘를 그냥 지워버려도 되고, 그래서 이것만 복사를 해도 돼요. 그럼 요구가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이 복사를 통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죠. 근데 얘가 이제 좀 이것도 하나 넣어줄게요. 이런 것도 하나 보여주는 걸로 하고, 얘도 모양을 좀 이렇게 바꿔볼까요? 좀 획일화된 모양으로. 우리는 이제 요구가 들어올 때마다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서 일을 처리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요만큼 한 묶음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서 그냥 명령 실행을 하면 되죠. 근데 이게 또 더 늘었어요, 요구가. 그래서 이걸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도 귀찮아지는 거예요. 이만큼을 하는 것도. 왜냐면 우리가 해야 될 게 한 사람이 한 번씩 출력해라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만약에 100번씩 출력해라 라고 요구하면 이거 100번 붙여넣기 하는 거 귀찮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 반복문 안에 넣어서 100번 출력하는 걸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얘가 귀찮아진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을 해냅니다.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이제 메인 함수 안에서 원래 이렇게 돌아가던 로직이잖아요. 얘를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 내용을 저장시킬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프린트 5단 프린트 5단? 이런 식으로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얘가 동작할 수 있게끔 넣어 줄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개념 함수가 들어가는 건데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일단 처음에는 외우세요. void 함수명 소괄호 중괄호, 이게 함수 만드는 법이에요. void 함수명 소괄호 중괄호. 자, 이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자, 근데 여기서 함수명 같은 경우는 내가 마음대로 지으면 돼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얘도 변수랑 똑같이 내가 뭘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건지를 알 수 있게끔, 이름만 보고도 알 수 있게끔 해주면 좋죠. 그럼 내가 이 함수를 사용하고 싶을 때 이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내용을 까볼 필요가 없잖아요. 이름만 보고 파악이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최대한 이름은 이제 기능에 맞게 지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함수를 만들었어요. void 함수명 소괄호 중괄호 했고 그 안에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넣었어요. 그래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얘를 어떻게 실행시킬 수 있을까요? 유추를 한번 해보세요. 자, 아까 우리가 메인 함수는 뭔가를 실행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애라 그랬죠. 그럼 이 함수는 메인 함수랑 같이 뭔가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있는 함수일까요?
역할이 조금 달라요. 메인이라는 함수는요, 실제로 이 작동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얘는 어떨까요? 그러면 이거 작동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까요? 1번, 안 나올까요? 2번. 자, 얘는 작동을 시켜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냐면 이 함수는 만들어졌어요. 함수가 만들어졌지만 어디서도 굴리지 않았어요. 어디서도 얘를 사용하겠다라고 굴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얘를 사용을 하려면 뭔가를 실행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메인 함수 안에서 얘를 불러줘야 돼요. 부르는 거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것도 이제 이 모습, 이 형태를 외우셔야 돼요. 이 이름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 모습, 형태, 구조, 얘를 외우셔야 됩니다. 함수명 소괄호 세미콜론 찍으면 이 함수 호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이름으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놨죠, 위에. 그러면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오다가 이 메인 함수를 만나요. 그러면 얘가 실행이 돼요. 근데 이 실행이 될 때 이거 함수명을 호출했죠. 지금 이 해당 함수를 호출했어요. 그러면 얘가 이걸 동작시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얘가 실행되고 메인 함수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얘는 무시가 되고 내려와요. 그리고 나서 메인 함수 안에서 여기를 실행을 하는데, 이 영역을 실행을 하는데 여기서 호출을 했죠. 그럼 이때 당시에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함수를 호출했을 때. 자, 실행을 시키면 5단이 나오죠. 우리가 위에 만들어 놓은 이 로직이 실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하면 5단이 두 번 나오게 돼요. 왜? 함수를 두 번 호출했으니까. 한 번 호출할 때마다 이만큼 실행시키는 거예요. 이 함수가 가지고 있는 내가 넣어놨던 이 부분, 이 영역 실행시키고 한 번 더 실행했으니까 이만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하면 당연히 한 번 더 나오겠죠? 이렇게 내가 호출할 때마다 내가 만들어놨던 함수의 로직 부분이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호출을 안하면, 얘를 안하면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아요. 우리가 실제로 실행하는 영역은 여기니까, 메인 함수 아니니까. 자,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뭐라고 해요? 여기 보면 undefined reference 어쩌고 하는데 print4 4단은 만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우린 지금 print 언더바 5 단 이라는 애를 만들었죠. 그래서 얘는 문제없이 작동을 했었는데 얘는 어때요? 우리가 만든 적이 없는 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페이지 안에, 이 한 곳 안에 이런 함수명을 가진 함수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거 변수의 개념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들지 않았는데 쓰려고 호출을 했더니 뭐라고 하는 거죠. 얘도 똑같아요. 일단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우리가 쉽게 만들었던 이 5단 함수 얘는요, 대충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메인 함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함수를 만들기 전에는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할 때 당시만 해도 5단 출력이라고 하는 함수를 메인 함수 안에다가, 5단 출력이라고 하는 로직을 메인 함수 안에다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쵸? 그럼 메인 함수 안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애가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반복할 때마다 우리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든가 타이핑을 하든가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함수로 뺀 거는 이런 거예요. 5단을 출력하는 기능 하나를 따로 빼놓은 거예요. 만들어서. 그리고 나서 얘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다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러면 뭐가 좋을까요? 일단 여기에 계속 코드가 쌓여 나가는 거, 불필요하게 코드가 쌓여서 그 메인 코드가 길어지는 거, 메인 함수 안에 있는 코드가 길어지는 거, 그걸 방지할 수 있고요. 첫 번째. 그리고 아까 이제 처음에 우리 상황에서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단순 반복되는 로직을 함수로 묶어서 그냥 호출만 하면 훨씬 간단해지는 거죠.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장점은 이거예요. 여기다가 5단 출력하는 코드를 쭉 나열을 해서 만들어 놨어요. 5개죠 지금. 5단 5번 출력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제 상사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미안하다, 5단 출력이 아니라 8단 출력해줘. 5단 필요 없어, 8단 해줘 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다 5단 출력하는 거였는데 여기 다 5였는데 얘를 8단으로 다 바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손대야 될 게 몇 개예요? 5개죠 5번 하고 있으니까. 얘 다 8단으로 바꾸려면은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다 대고 갑자기 8단으로 바꿔달래요. 그럼 우리 이거 다 바꿔야 되죠. 그쵸? 이거 단 얘 5개를 다 바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게 아니라 여기다가 함수 5단 출력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5단 얘를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썼다. 아까처럼 5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8단으로 바꿔달래요. 그럼 우리가 손대야 될 거 뭐예요? 요거 하나만 손대면 되죠. 이거 하나만 손대면 된다라는 건 위에 우리가 만들어 놨던 여기 얘였구나, 메인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만들어 놨던 얘 하나만 바꿔주면 돼요, 8로. 그럼 여기서 이제 함수로 사용을 했다고 하면은 실제로 이런 상황일 거잖아요. 5번. 우리가 함수명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건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고, 이 상태에서 얘 바꾸면 8단 5개 나오겠죠. 그쵸? 이게 사실은 함수를 사용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리고 이걸 사용했을 때 지금은 단순하게 이런 걸로 예시를 들어드렸지만 이제 이제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참여해서 뭔가를 만들 때 분명히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코드들이 많아요. 그런 로직이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게 많고,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함수를 만들어서 함수화해서 이렇게 불러서 호출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해야 되는 유지보수 할 때 만약에 이 함수에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이 함수의 기능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건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왜냐면 5단을 출력하는 이 기능을 지금은 우리가 한 페이지 내에서만 보고 있지만 사용하는 곳이 막 흩뿌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파일이 여러 개가 있고 여기서도 막 사용을 해요, 여기저기서. 그럼 우리가 일단 다 따로따로 넣어놨다면 이거 8단으로 다 바꿔주려면 이거 일단 사용되고 있는 곳부터 다 찾아야 되죠.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위치부터 찾고 찾은 다음엔 수정도 해야 돼요. 근데 우린 사람이잖아요. 이 작업하다가 한두 개 빼먹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이게 개수가 평범하지 않을 텐데. 그럼 분명히 어딘가에서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불필요한 코드가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 코드만큼의 어쨌든 그 실행하는 코드의 무게가 올라가겠죠. 근데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뭐 다양한 곳에서 이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그러면 얘네 어디 있는지 찾을 필요도 없이 이 함수만 찾아서 고치면 되는 거죠, 팔로. 이러면 얘가 사용되고 있던 이곳들에 사용되는 코드들은 어차피 얘 따라가는 거니까, 얘를 호출해서 쓴 거니까. 이게 사실적으로는 이제 가장 함수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기본 꼴 void 함수명 소괄호 중괄호, 그리고 만든 함수를 호출할 때는 함수명 소괄호 세미콜론.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암기를 하시듯이 외우셔야 돼요, 초반에는.
그리고 이제 사용하면서 익숙해지면은 이거를 생각하지 않아도 어떻게 쓰는지 자연스럽게 몸이 알아서 할 거예요. 내가 이 함수를 만들고 싶다 할 때 이거를 딱딱 만들 거고, 함수를 사용하고 싶다 하면 이걸 보고 여기다가 이제 함수 호출문을 쓸 수 있을 거예요. 함수 실행문 호출문. 자,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자, 요거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간단한 퀴즈 같은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코드를 따라 쓰시면 되고요. 따라 쓰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5단을 100번 출력, 이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아주 잠깐, 이거 따라치는 시간이랑 이거 문제 생각하고 푸는 시간 아주 잠깐 드릴 거예요. 34분까지 3분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얘를 그냥 복사해서 100번 붙여넣기 하신 분은 없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반복문 공부를 다시 좀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5단 출력하는 함수 하나 만들어 놨고 그걸 메인에서 호출하고 있어요. 이러면 한 번 나올 거니까 우리가 100번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100번 반복하는 반복문 안에 가둬 놓으면 되겠네요. 얘를. 그러면 100번 반복하는 동안 얘가 계속 실행이 될 거니까 그것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러면 어때요? i는 1부터 100까지 1씩 증가하면서 반복문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안에서 얘를 출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얘를 좀 명시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러면 우리가 몇 번 출력되는지도 알 수 있을 거니까 실행시켜보면은 출력된 횟수 100, 5단이 찍혀있죠. 그러니까 5단이 100번 출력됐다라는 거죠. 위로 쭉 올라가 보면은 지금 여기는 잘린 거는 이 레프레 같은 경우 너무 많은 결과가 콘솔에 찍히면 위에 부분이 좀 잘려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는 100번 출력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돼요. 우리가 배웠던 걸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반복문을 배웠으니까 함수랑 반복문을 같이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자, 제가 위에 만들어놨던 5단 출력하는 함수를 잘라내기 해서 여기로 옮겼어요. 밑으로. 얘는 결과가 어떨 것 같으세요? 정상적으로 5단이 한번 출력이 될까요? 아니면 뭐 오류가 날까요? 어떨까요? 이거는. 자, 얘는 뭐라고 해요? 이게 왜 뭐라고 하냐면 코드 위에서 아래로 진행된다 그랬죠. 내려오다가 메인 함수 안에 있는 얘를 실행을 해요. 근데 메인 함수 안에서 얘 부르고 있죠. 근데 얘 메인까지 내려오면서 보니까 얘 있었어요? 없죠. 얘는 메인 다음에 있잖아요. 그럼 코드가 얘를 읽을 당시에 얘를 몰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자바를 배우신 분이 있다 라고 하면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바는 보통 메인 메서드 무시하고 메서드 밑에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C는 그거 안 돼요. 얘가 읽어 내려오면서 메인을 만난 시점에 얘는 누군지 몰라요. 그 밑에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위에 있지 않으면 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고, 근데 얘를 또 인지하게끔 해주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밑에 있는 쟤를 여기서 제대로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어떤 거냐면
자, 얘는 좀 구조가 다르죠. 그냥 단순히 함수 실행문 구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앞에 보이드가 붙었어요. 얘는 함수를 선언만 해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이 함수 다시 한번 볼게요. 얘는요, 이 보이드부터 함수명 소괄호까지가 선언부예요. 함수 선언부. 그리고 이 중괄호 시작부터 중괄호 끝까지 이 안에 있는 이 영역, 중괄호가 감싸고 있는 이 영역 다 포함한 이 부분이 구현부예요. 실제로 내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겠다 하는 구현부입니다. 선언부는 내가 이 함수의 이름을, 타입을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 하는 선언이고요. 얘는 구현부예요. 그럼 얘는, 아니 여기가 아니지. 얘는 뭐만 쓴 거예요? 얘는 선언부밖에 없는 거죠. 얘는 지금 선언밖에 안 했어요. 구현을 아예 안 했어요. 구현부가 자체가 없어요 지금.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느냐, 일단 실행을 시켜보면 나와요. 오단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거냐면,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메인을 만났어요. 얘를 실행하려고 해요. 했더니 얘를 이제 실행을 해야 되죠. 함수 실행문이 있으니까 얘 함수를 실행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던 중에 이 함수 선언된 게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이름 있던데? 있었는데? 하고서 찾는 거예요. 이 이름의 함수는 선언이 돼 있었어 하고 막 찾아요. 그러면 얘를 발견을 합니다. 그럼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를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원래는 좀 따로 파일로 빼고 막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게 아니니까 지금 이렇게 함수 선언부만 써줘서 메인 함수가 읽을 수 있게, 그리고 읽고 나서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이 과정을 링킹이라고 해요. 링킹. 얘는 뭐 대문자로 링킹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해주세요. 지금 선언부 위에 적고 밑에다가 함수 본체 만드는 이런 거 현재는 안 하는 걸로 하고, 저거는 나중에 배우게 되면 그때 사용을 하도록 하고요. 그럼 우리가 메인 함수 위에다가 함수를 만들어줘야겠죠, 앞으로. 그래야 위에서부터 읽어 내려오면서 이런 함수가 있을 거고, 메인 함수가 걔를 불렀을 때 내려오는 중에 얘 있었어 하고 위로 찾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지. 자, 수업 페이지에 있는 이 첫 번째 문제, 함수를 만들어주세요 하는 문제 있어요. 이거 다 들어가 주시고요. 이걸 한번 풀어보세요. (45분까지)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는요, 막 엄청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문제였고요. 아래가 실행되도록 함수를 만들기만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러면 이 sol1이라고 하는 함수 만든 거죠. 이 안에 뭐 내용 딱히 안 넣어도 돼요. 그냥 이거 실행되도록 만들기만 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얘도 하나 더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거 실행하면 되는 거죠. 이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고, 실행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이게 없었다고 한다면 뭐라고 하겠죠. 이런 함수 없는데, 이렇게 솔루션 sol1, sol2 라고 실행시킬 함수가 없는데 너 지금 뭘 실행시키고 있는 거야 라고 뭐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것만 만들어주면 이제 뭐라고 안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걸 요구하는 문제였어요.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거야 뭐 무궁무진하죠. 함수 안에 넣을 수 있는 거는 안녕 바이 할 수 있는 거고, 이 안녕 바이 출력 될 거고, 그냥 이런 거 함수를 만들어서 실행시킬 수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아주 기본적인 함수 사용법은 이제
배운 거예요. 근데 함수는 사실 이것만 알아서 될 게 아니죠. 47분이니까 쉬는 시간 가졌다가 8시부터 이어서 함수의 좀 추가적인 개념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